반갑습니다. G클래스의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학생들이 나는 왜 공부를 하는데도 국어가 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 좀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국어 슬럼프 탈출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저도 이제 실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대로예요. 모의고사 풀이도 많이 하는데 왜 늘지가 않는 거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왜 국어가 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요. 먼저 심리적 원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뭘까라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국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요. 또 국어 과목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해도 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속의 바탕, 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학습 구조적인 원인들도 있는데요. 그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공부 방법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명쾌하게 파악하시고 공부 방법을 교정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국어가 왜 늘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가 눈으로만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국어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그냥 읽고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의 가벼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문제에서 뭐 문법의 문제의 경우에는 적용된 문법 개념이 무엇인지 또 각 선지별로 왜 오답이 되는지 이 문법 개념과 연결됐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푼 후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 또 왜 맞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 한 번씩 가르쳐다 보면 눈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이게 정답이니까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죠.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하거든요. 자, 물론 답을 맞췄다 할지라도 나머지 오답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개념에서 어긋났고 어떤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고 과정이 정리되고 추론력과 표현력이 향상되는 것이라서요. 근본적인 국어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틀린 문제에 대한 좀 감정 반응만 남아있다면, 틀린 문제를 보고 왜 틀렸는지, 난 안 될 거야, 라는 기본적인 그런 자책, 또 열등감, 열등의식, 이런 불안, 이런 것들만 반복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학습의 정서적 방해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왜 이 선지를 골랐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난 안 돼라고 포기하기보단 내가 왜 이 선택지를 고른 거지? 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분석하고 그것을 재구조화하는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자, 이 국어가 왜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발전의 밑바탕을 깔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약점 영역을 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좀 무식한 공부 방법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총 기본적으로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독서, 즉 비문학, 독서, 비문학, 문학, 그 다음 화법, 작문, 그 다음 언어와 매체,
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어디서 점수가 빠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좀 진단하시고요. 내가 어떤 영역에 더 취약하고 부족한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영역에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있고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결과를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시고요. 문학은 괜찮지만 뭐 비문학 추론에서 문제나 점수가 항상 빠진다, 틀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국어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실전과 무관한 공부 루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전 시험처럼 시간을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라. 평상시에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 80분을 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상에서 그냥 문제만 슬렁슬렁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선 실제 시험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압박, 긴장감, 선택의 이런 연속,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력은 있지만 실전에서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80분 실전 타이머 모의고사 훈련 이걸 꼭 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루틴으로 꼭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맞힌 개수보다는 시간 배분, 풀이 순서, 오답 원인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많이 풀었다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좀 분석해보고 또 그것을 재점검해서 자기 것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국어는 잘하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전략적인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원인들을 진단하고 전략적인 반복을 통해서 네 가지의 방법론을 통해서 또 거기에 감정적인 관리까지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목이 바로 국어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고 갈까요? 눈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만 나눈다면 이런 부분은 정서적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단 내가 왜 이 선지를 골랐을까에 집중하시고 실수, 분석, 재구조화를 하라.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어느 분야에서 빠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 영역별로 분석해봐라. 네 번째로는 실전과 무관한 공부 루틴은 버려라. 그래서 주 1회 80분 실전 타이머 모의고사 훈련을 꼭 하라는 거. 그래서 맞춤 개수보다는 시간 배분, 풀이 순서, 오답 원인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요. 국어 성적 공부해도 왜 안 오를까가 아니라 국어 공부하니까 오르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공부 학습 습관에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공부의 팁과 요령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